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하는 고양이 영어원양입니다. 오늘은 대입 전형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직관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대입 전형은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 두 가지가 큰 축을 이루고 있는데 첫 번째로 수시 전형을 소개해드리면 그 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뭐냐면 교과 성적과 학생의 활동이 적힌 생기부에 적힌 학생의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대학이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치르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량평가, 즉 객관적 수치, 시험 성적과 그리고 정성평가, 방금 말씀드린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학생의 활동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학생의 활동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상평가,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뽑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 그러니까 객관적 수치, 시험 성적을 위주로 뽑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교과 성적을 중심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제도인데요. 주의할 점이 교과 성적이 50%만 넘으면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51%만 돼도 이걸 교과 전형으로 분류해요. 그래서 성적이 꼭 좋다고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상위권 대학들이 인서울이나 수도권 대학들이 주로 정성평가를 많이 반영하는 추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정량평가가 1%라도 많으면 그러니까 시험 성적이 1%라도 많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학생부 종합 전형, 즉 정성평가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논술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전형은 보통 고3 때 준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논술 전형이 뭐냐면 대학에서 제시문과 문제를 주고 수험생들이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 견해, 정답을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시험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로는 정시 전형이 있는데요. 정시 전형이 뭐냐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성적을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최근에는 대학들이 학종적 요소, 즉 생기부를 반영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비율을 보자면 수도권, 즉 인서울 포함 수도권의 비율은 학생부 종합전형 38%, 학생부 교과전형 20%, 그리고 논술전형 7%. 여기까지가 수시전형이에요. 여기까지가 세 가지가. 그리고 정시전형은 35%. 그러니까 수능을 보고 가는 시험 제도는 35%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도권에 있는 대학의 비율이 전국 단위로 확대하면 비율이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수시 모집하고 정시 모집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의 표를 보시면 표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시와 정시는 대체적으로 8대 2의 정도입니다. 이게 전국 단위로 확장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인서울로 좁히면 6대 4 정도의 비율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시가 한 4 정도의 비율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최근 정시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발표는 수도권 인서울의 비율이고 전국 단위로 확장하면은 20%가 간 넘는 수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지방대는 쉽게 얘기해서 수도권 이외의 정시 비율은 지방대는 거의 뭐 11%, 10%밖에 안 됩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더욱더 그 격차를 실감하실 수 있을 건데요. 자, 표를 보시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 전형의 비중은 64%와 수도권은 64%, 64.4%로 되어 있죠. 그 다음 비수도권 지방대는 88%예요. 엄청나게 많이 수시 모집으로 뽑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시는 수도권은 35.6%, 인서울로 가면 40%에 육박하고요. 그다음 비수도권은 지방대는 11%, 11.9%밖에 안 됩니다. 정시를 뽑는 비율이. 이것도 뭐 지방에 있는 국립대 정도, 좀 상위권 대학, 지방에 그런 대학이나 정시를 뽑지, 안 그러면 정시를 뽑는 데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 표를 또 보시면 위 표에서 좀 더 자세한 수시 비율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은 교과 전형 31%, 비수도권은 68%에 이릅니다.
거의 2배인데요. 이런 현상은 교과 전형이 성적 위주로 뽑다 보니 다른 수시 전형보다는 단순한 선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말해 종합 전형처럼 이것저것 학생의 활동을 신경 쓰기보다는 성적만으로 선발해서 학생부의 활동이 부족한 학생들을 뽑고 있다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도권 45%, 비수도권은 22%, 이것도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도권 45%, 비수도권, 지방대는 22%, 이것도 거의 2배 차이가 나죠. 수도권 대학들은,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들은 학생들의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영역의 활동, 즉 생기부에 적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고해서 학생들의 능력을 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왜 이런 현상, 왜 지방대로 가면 갈수록 대입 전형의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지방대 대입 전형은 수도권 대학들과 거의 2배 이상 모집 인원의 차이가 나는데요. 그 특징을 보면은 특징들이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수시 비중은 압도적으로 커져요. 수시 비중이 정시로 거의 뽑지 않고요. 그 안에서의 또 특징을 살펴보면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단순한 선발 구조인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점수로만 뽑는 거죠. 종합 전형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수시 비중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고요. 그런데 특이점이 단순한 선발제도인 교과 전형은 매우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복잡한 종합 전형은 또 상당히 또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시 비중은 줄어들겠죠. 지방대에서는 정시는 학생들이 더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시 비중은 대략 10%밖에 되지 않고요. 지방대 위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지방대는 학생 모으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모집을 해야 하고 최대한 쉽게 입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수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건 수시에서 학생을 먼저 선점하려 하려고 하는 겁니다. 수시에서 합격이 되면 정시에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방대는 학생 모으기가 힘들기 때문에 먼저 학생들을 뽑으려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욱더 심화되는 거죠. 쉽게 말해 갑과 을이 바뀐 상태가 지방대 위기를 낳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입 전형을 시간을 굉장히 길게 보면 200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비율 변화를 보면은 이렇게 갈색인지 빨간색인지, 자 갈색이라고 할게요. 갈색인 수시 전형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정시 비중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고요. 자, 표에서 보듯이 수시는 정치와 사회 이슈들에 의해서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결국 상향 추세를 갖고 있어요. 제 생각으로는 4차 산업시대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그 중에 AI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도 서서히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데요. 주차관리, 톨게이트, 식당, 키오스크, 공장 자동화, 서빙 로봇 등 점점 우리의 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미래의 기계에 의해서 대체되지 않을 인간의 분야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창의력이 들어간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대학들도 이러한 관점으로 시험 점수로만 알 수 없는 개인의 능력을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활동, 비교과, 시험 성적 이외에 비교과를 통해서 교과가 아닌 비교과 활동을 통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 대표적으로 학생의 활동을 중시 여기는 거죠. 탐구력과 학업 역량 이외의 활동 영역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전형을 학생부 종합 전형을 증가시켜 오고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침은 있겠지만 큰 방향은 상승 추세가 맞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대입 전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전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